자, 오늘은 카톡으로 신라젠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어요. 사실 신라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여러 계셨습니다. 근데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이게 잘 아는 게 과거에 우리 와이프 고보경 변호사가 이 신라젠과 관련해가지고 투자하고 뭐 주식 주겠느니 어쩌느니 해가지고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전에 상장해서 그때 당시 10,000원이었나 이렇게 했었어. 근데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갖고 있었으면 진짜 그 양반은 대박이었는데 갖고 있었지 못했어. 여기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왔잖아. 신라전 미친 듯이 올라왔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와이프 고부경 변호사가 이거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일가견이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이슈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공모하기 전에 받아놓은 상장시키기 전에 받아놓은 거야. 근데 상장가보다 자세히 보시면은 떨어졌어요. 요게 한 5,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7,000원 막 요럴 때 나 10,000원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래가지고 야 10,000원 보장해내라. 네가 10,000원에 해당하는 걸 내놔라. 이래가지고 소송을 했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거는 선임하기보다는 우리 와이프는 선임 안 해야 될 건 또 안 해요. 선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우리 와이프가 얘기를 해줬어. 상담을.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순간에 10,000원 정도 올라왔길래 팔아버렸어. 그래서 팔고 나서 우리 와이프한테 변호사님 말대로 해서 갖고 있었다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이후에 차트를 이렇게 보더니 만 얼마에 파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가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10,000원대 올라와가지고 있을 때, 11,000원대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이게, 상장시켜가지고 들어온 자금이나, 그리고 기타 등등 뉴스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닌데, 나보고 집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당연히 아니지. 제대로 봤네. 그 이후에 1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상태는 아시다시피 회사가요, 수익조차 못 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회사긴 한데, 여러 가지로 지금은, 권리락의 유상증자에 유상증자 2번 배당락, 권리락 마이너스, 배당락 3번, 4번, 5, 6번 다 쳐맞은 거예요. 저는요, 이 종목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날아가거나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얘는 이슈로 움직이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컨센서스를 봤을 때, 매출액이, 절반 이상 박살이 났고요. 손실도 그렇고요. 호주에서 진행되는 거, 여러한, 했는데, 암에 대해서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임상시험에 좀 해서 3상까지 간다면은, 모를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계획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한 번은 또 이슈를 타고 움직여 놓을 가능성은 있다. 지금 오늘 현재까지 한 번은 그런 이슈를 가져서 또 한 번 해먹을 정도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여러분 질문하신 분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6,000원, 이 정도 6,000원 요 정도 라인에 들어왔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 해가지고 4,000원 정도 선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희망을 드리는 건 아니고 유상증자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은 증자가 성공하고 얘는 유상증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이 필요하거든. 자꾸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한데 진행하는 거는 임상시험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아직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았다. 즉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야 된다. 단 자꾸 이렇게 하다가 진짜 잘 개발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인수당하겠지. 인수합병에 호재가 또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2상이에요. 임상시험 단계에서 2상, 3상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최종 허가를 받아야 돼. 이 허가를 내주는 데가 어디야? 미국이잖아요. 식약청하고 한국에. 근데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한국에 요거 다 해가지고 시중에 풀어야 되는데 몇 년을 더 그냥 흘러갈 거다. 근데 도중에 알다시피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 경우 박살 나는 경우도 있다.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 거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 이 종목의 미래의 가능성은 항암제가 성공하기를 바라야 되죠. 그죠? 항암제가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크다. 그리고 그 항암제가 이슈가 한번 또 되겠지만 그때 하더라도 그때까지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까지는 기왕에 투자했으면 많이 물렸으면 달리 방법은 없을 거고요. 그거 하나만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라제는 그렇다.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종목에 투자를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쓰레기 이래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띄었던 종목들 보면은요. 나라 M&D가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꼬랑지를 달았어요. 꼬랑지를 단 이유는 있겠죠. 부합하지 못했어, 아직은.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 들어온다면 한 번 더 밑으로 출렁해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쓰레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얘는 쓰레기를 하고 할 정도는 아닌데,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빼면서 내일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엊그제 지난주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했죠. 조류 독감 등등 나올 거다. 그리고 마니커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오늘 높은 자리에 올라와가지고요. 꼬리를 달아줬어요. 그죠? 이 오를 꼬리 이거 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류 독감이 언제 한 번씩 또 지금 나올 겁니다. 오염수 방류의 육개주. 오염수 방류했으니까 이제 육고기를 먹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또 한번 띄우잖아요. 육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번 띄웠습니다. 마니커도 마찬가지죠. 육고기.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마니커 이제 요쪽에 붙었는데, 사실 그 전에, 마니커는 증거금 100짜리 마니커 FNG는 2개를 한다면요. 저 같으면은, 마니커 FNG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니커보다. 그리고 나노엔텍도 어제 상한가를 만들어내면서 오늘 올랐어요. 얘도 관심권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턴어라운드 됐어요. 그리고 나인테크는 실적이 완전히 개폭망했네요. 그 다음에 원전 오염수 방출, 사실상 그게 인체에 해는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그거에 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연 방류하는 용량이야. 일본 오염수가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방류 그런 수준으로 희석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꾸 좌파 매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있어? 그러면 갖고 있어야지.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첫날 만나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했어 봐. 국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방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해가 없다. 자, CJ 시푸드도 그러한 이유에서 오늘 쭉 올렸어요. 근데 CJ 시푸드도 이런 건 단발성이에요. CJ 시푸드가 조금 이제 줄었어요. 조금 이익이 좀 줄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미들을 많이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전빵 단계쯤에서 한번 이만큼에 터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돌아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 그렇습니다. 자, 수성 웹툰 턴어라운드 됐네요. 웹툰 그래도 단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인데 반도체 사업이 미국에서 어제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해가지고 조금 그런데요. 반도체는 지금 당장 삼성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좋지 않은 이유는 한국을 까는 겁니다. 사실 여론은요. 그렇게 까서 가격을 떨어뜨린 다음에 나중에 주워 갈 건데 이 세력들이 글로벌 세력들이 되나서 정말 잔인할 정도로 깝니다. 한 몇 년은 내려 꽂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소점 움직이는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제 바닥 탈출 검색기에 걸리게 되면 이제 걔는 올라갈 준비는 마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성 RNA는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실적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고요. 주가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 꼬리를 달았다 해도요. 이제 턴하고 있어. 내려와서 바닥을 다져놓고 턴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음봉 때리는데 잡으면 단기 수익이라도 잡으면 괜찮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형지 엘리트가 있는데 형지가 최근에 이렇게 해서 제가 요 타점하고 아래 타점 하나 더 잡았었습니다.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였거든요. 형지가 오늘 그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국 상하이 찾았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국하고 엮이면은 이 다음 타점을 더 낮춰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오늘도 JP모가에서 많이 주워가고 하는데 중국하고의 엮이는 고리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 내막이 뭔지 조금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하고 엮이면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최태원 차녀죠. 딸내미. 걔가 미국인하고 결혼했는데 중국계 미국인이야. 근데 걔가 미국에서 무슨 짓을 했냐. 중국에 돈을 송금하는 회사. 그걸 했대. 하여간 무슨 향정신성 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나오는 돈을 중국에 송금했다. 직접 관여 없을 수도 있으나 FBI가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하고 연루가 돼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발을 빼고 있는 단계인데 SK나 오늘 보면 이 형지나 중국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는데 이거 자금을 큰형님들이 쥐고 움직이는 자금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중국은 발 빼야 됩니다. 여담으로 얘기하는 게 어제 북한이 남북 도로를 폭파시켰어. 그죠? 그 전에 이제 철도 철거하고 도로를 폭파했는데 얘가 러시아에다가 10,000명을 파병을 한단 말이야. 그러한 내용의 뉴스도 봤어요. 10,000명을 그쪽으로 다 보내고 나면은 전선이 두 개로 갈라지면 안 되잖아. 한쪽에서 얘는 한국이 못 올라오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한국이 혹여나 당근 채찍 때릴까봐 그러한 의도도 있다. 그리고 또 잘 맞는 게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이 돼야지 전쟁이 안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간에 얘기하겠지. 트럼프가 방위 분담금을 13조까지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전쟁이 안 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전쟁이 난다 보면은요, 13조 정도 주고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야. 피드백 받을 수 있어. 트럼프의 엄마가 러시아 사람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푸틴은 북한하고 이제 거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한국을 때려라라고 할까? 그리고 중국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도, 러시아도, 한국도 무기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다. 물론 참전하는 부분도 있겠죠. 적어도요, 한국에서 전쟁은 안 난다. 이재명은 친중이란 말이에요. 친중 세력들이 있죠. 나경원, 오세훈하고, 원희룡은 그냥 중국의 아버지고, 그리고 홍준표도 친중입니다. 홍준표는요, 중국에 자기 조상들이 있고, 거기 시족사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글로 계속 맨날 가! 라고 해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홍준표, 요러한, 민주당에 더 많죠. 국힘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친중 세력들이 지금 계속 탄핵을 하니, 여사에 뭘 어쩌니, 막 이러고 있어. 이재명의 그 입으로. 그러고 있는 단계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과 관계된 것들을 윤석열은 쳐내고 있어. 사실 윤석열은요,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나 뭐 이런 건 없었어, 사실. 전두환, 노태우 이후로 끝났어요. 미국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핵 개발했었거든, 우리 그때.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했었어. 그래서 김영삼이가 말아먹었지. 그 이후로는 보수라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리지널 민주당하고 이재명 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친중 세력이 많다 보니까 사실 윤석열은 미국이 세워준 대통령이거든. 친중 세력이 많다 보니까 그걸 척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 와중에서 중국 세력들은 더 이제 이재명을 결사옹호하고 들어가고 있는 요 단계예요. 이게 만약에 뒤집힌다면 중국하고의 전쟁을 하는데 한국이 중국화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맞는 거라. 그래서 이재명이나 친중 인사들이 되면은 한국도 쳐맞을 수밖에 없다. 이참에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빨리 몰아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하고 연루돼 있으면 좀 하지 마라. 최근에 중국 주가 올라간다고 따라붙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중국이 대대적으로 부양책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중국에서 세계 자본이 돈을 빼고 있어. 무슨 돈으로 지가 부양을 해? 그건 무슨 소리냐? 그 얘기를 흘림으로 해서 주가가 폭등하게 되면은 그걸 팔아챙기겠다는 속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하는 말은 숨기는 거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양복 만들어냈다 형지. 제발 중국하고 엮이지 마라.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꼭 제 방송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냥 양치기 소년이다. 저쪽 가면은 오곡, 잡곡 막 양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근데 양이 글로 못 가게 만들려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무서운 개를 갖다가 개를 풀어버려. 그럼 양들은 글로 안 가요. 그 개가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안 되겠지만 그걸 넘어가지 못해. 공포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양떼무리에 당하고 속고 세상을 다 속고 속이는 거지만 그런데 당하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투세 마찬가지예요. 그거 개인들한테 불리해요. 메이저 큰 손들은요 다 나가보면 우리끼리 앉아서 조그맣 돈 가지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또 중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 제주도가 망했죠. 제주 맥주 한번 볼까요? 얘네들도 감자하고 난리죠. 제주도에 제자가 들어가면 요즘은요 망조가 들어가 있어요. 제주도는요 지금 중국성이에요. 완전. 이건 투자 그거네. 이건 투자 종목이 아니네요. 제주 반도체. 제주도에 들어가 있으면 다 망합니다. 쳐 물려서 속절없이 떨어지죠. 중국 자본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게 부동산. 얘네들은요, 부동산 못 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중국 가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고 임대하는 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야, 전두환 때까지도 니네 사지 마. 못 사, 니네들은. 그냥 소유할 수 없어. 이게 맞는 거예요. 상호주의 원칙에. 누가 풀어줬어? 박근혜가 풀어줬어요. 공교롭게도. 박근혜는 친중이거든.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가지고 축하한다고 했어. 미친년이지. 중국이 전승을 어디서 했는데 한국 들어와가지고 6.25 때 밀고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 전승절을 기념하는 데 가가지고 축하한다고 했어. 골빈년이지.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박근혜는 안 되겠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재인 이후로부터는요, 미국이 관여가 돼 있던 대통령입니다. 문재인은 나름 북한에 비유 맞추고, 야, 대화해라, 제발. 그때 트럼프가 미국이 북한 때리자, 폭격하자, 이랬다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문서 공개되면서 전쟁하자. 그렇게 하고자 했었어요. 물론 박근혜도 전쟁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박근혜의 전쟁은요, 북한을 전쟁하고 나서 일부는 그 땅의 일부를 중국에 떼주자고 얘기했어. 그건 뭐야? 미친놈이지.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 한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게 돼 있다가 문재인으로 넘어와서 야, 북한 때리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내가 얘기 잘해볼게. 정훈아 앉아라. 야, 우리 이렇게 해서 각자 먹고 살 수 있는데 여기에 해서 전쟁을 막고 둘이 한번 얘기해봐라. 아, 진짜 얘기해봐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얘기해봐라.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일부분만 보시죠. 전체적으로 조각조각 몇 개만 검색해봐도요. 그러한 정보를 얻기는 되게 쉬워요. 인터넷 요즘 잘 돼 있잖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시는 게 좋다. 오늘도 쌉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종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쌉소리 들으면 종목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이러한 추세거든요. 내려오면은요, 매수할 수가 있어요. 요 구간 되겠죠. 조금 더 떨어져준다면 요 구간까지. 요 구간에서 요만큼 튀어 올랐으니까 요 두 개 박스권은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이다. 이 박스권에는 힘이 담겨져 있다. 이 박스권 하나 더 있고 어디 있습니까? 요 박스권 하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1차, 2차, 3차. 물론 1차 매수해서 그냥 날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죠.
근데 떨어진다면은 1차, 2차, 3차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다. 장이 오늘 끝났네, 그죠? 오늘 뭐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별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시장에 대한 눈을 키워가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자본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는 게. 팔고 나가면서요. 저 아래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안 좋죠? 아직 멀었어요. 삼성전자는요. 네. 뭐 분기 매출이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아직 멀었다. 이제 뭐 5만 전자대 있죠? 아직 멀었다.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잡아야 된다는 가격대가 있긴 해요. 그죠? 그 가격대까지는 와줘야 된다. 물론 지금 이러한 단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제가 볼 때는요. 그 진정되는 가격은 아직 아니다. 1차 잡아야 될 가격은 저 아래다. 그때 되면 멤버십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